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사적 거리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두가 다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규칙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이를 어겼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10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하게 국민들에게는 묶어놓고서 방역 책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사진 보시죠. 자, 좌우에 대학 친구들, 동기들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고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에서는 10명이 나왔는데 사진 찍어준 1명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한신대의 언론인 출신 김수영 교수님 나왔는데 10명까지인데 1명이 지금 더 들어간 것 같고 뭐리 각박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안 되죠. 정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따르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기면 안 되죠. 저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10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직후에 공관으로 9명의 대학 동기 등을 이제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는데 그 중에 1명이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명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이제 11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그래도 식사도 안 하고 가느냐, 식사라도 하고 가라라고 이제 붙잡아서 결국 11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11명이 밥 먹는 게 방역수칙 위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뭐 좀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본부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방역 수칙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설계하는 설계자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 같은 좀 유력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어기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자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 규칙을 지키겠으며 설계한 자가.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지키지 않아서 뭐 과태료 처분을 하든 어떤 처벌을 했을 때 아니 설계자도 지키지 않는 규칙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막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도 있거든요. 예. 맨 처음에는 아니다 10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1명이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뭐 불가피하게 1명이 더 늘어났었고 중간에 또 1명이 자리 비웠기 때문에 결국 10명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규칙이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라도 예. 안 지킬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고 여기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초기에는 10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취재진이 사진을 건넸어요. 증거가 나왔죠. 그러자 당초 10명이 모이기로 계획한 자리였는데 1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다.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함께 식사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죠? 10명이었다. 식사할 때는 우리 위반 아니다. 라고 잡아댔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실토하는 게 이게 뭡니까? 방역수칙 위반 맞고 책임자로서 부적절 반성한다라고 뒤늦게 반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부겸 총리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네. 물론 김부겸 총리의 사람 좋은 성격상 친구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내가 총리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야 아내 내보내라.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야 친구야 미안하다. 네가 나가라. 이랬어야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구의 아내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 네. 네가 나가라. 왜 아내를 데리고 와냐. 김부겸 총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모자랐어요. 어떤 거요? 결정장애. 결정장애. 치고 나가는 거. 이건 이제 친하시니까 네, 말씀이시죠? 친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그래도 총리까지 되시면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정말 프로토콜답게 비서진에서 총리한테 오기 전까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처음부터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9명 이상 되면 안 됩니다라는 걸 원벽하게
말하자면 스텝에서 끊어줘야 돼요. 총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도 더 총리를 위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협조해 줄 필요가 있고 총리도 단호하게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면 부인의 경우에는 따로 다른 데서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예우를 해드려라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온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저기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매우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는 따뜻한 마음이지만 이 정치를 하거나 공직에 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김부겸 총리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조마조마하다라고 매번 방역수칙 지킬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기에 정부도 더 긴장하면서 방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아니 사실 김병민 대변인, 네. 우리 일반 국민 같은 경우도 뭐 대학 동기가 없어서 모임을 못 하고 있겠습니까? 대학 동기가 아내가 없어서 모임을 못 하고 있습니까? 대학 동기도 다 있고 아내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이 못 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저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국민들 걱정 위해서 노심초사 관리를 잘하고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네. 우리 공동체의 이 굳건한 합의와 믿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급한 일 있지만 못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급한 친구들이 있는데 못 모였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코로나 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비추어서 이 정도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됐지만 이게 좀 강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4명 이상 식사가 불가능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이 5명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가족 5명이 밥을 먹기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등본 떼서 갔어야 돼요. 그때는 다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됐고 5명은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부모님 1명이 오더라도 다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편한 당연히 가족 간에 모이는 것조차도 어렵게 했던 시절에도 그래도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지켜가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 희생하는 그리고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김부겸 총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역 최전선에 있는 총괄 사령관이 보여줬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난날 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네 안 했네 논란이 일었을 때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 당시 과태료 부과를 두고도 한참 뜨거웠던 논쟁이 벌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진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위에 있는 이 정부의 총괄 책임자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